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인간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귀납적 일반화, 그다음에 통계적 3단 논증, 그리고 유비 논증까지 살펴봤고요. 자, 인간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70쪽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논증의 결론은 C가 E의 원인이다. 이러한 형식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논증인데, 인간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원인과 결과인 논증을 인간 논증이라고 해요. 71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게 인과론이라고 하는 건 철학의 오래된 문제고, 사실상 전통적인 인과관은 이제 필연성 이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데이빗 휴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률성 이론으로 이것을 바꿉니다. 왜 이런 게 등장을 하냐면, 지금 이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 공간적인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계기성이죠. 예, 선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두 가지가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데이빗 휴음이 밝혀낸 것은 그러한 어떤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인과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요, 확률성 이론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1쪽의 중간쯤에 보면은요, 상식적인 의미에서만 보면 C가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C가 일어난다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리가 충분 인과 조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C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E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필요 인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과 개념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과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 9도 있고요, 예 10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이것을 다 읽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저는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이 75쪽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과 논증의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의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이 이제 여러분 충분 인과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인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들의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험군과 대조군은요, 사실은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끌어냅니다. 샘플을. 그리고 샘플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따가 인과 논증을 평가할 때 표본의 다양성과 크기까지도 동일하게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와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논증이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들을 실험과 대조군으로 나누는 거죠. 인과 논증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예, C라는 성질을 가진 실험군들의 개체들 중에서 X%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라는 성질을 갖지 않은 대조군의 개체들 중 Y%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X는 Y보다 더 크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그러므로 C는 E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형식을 가져요. 그럼 언제 이것이 강화되고 약화되느냐, 이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은 X와 Y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그래서 여기 그 차이 더 크며 그 차이가 또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들어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정도로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6쪽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와 마찬가지의 평가 요소인데, 표본이 편향되면 안 되죠. 또 표본이 충분히 커야 돼요. 예, 이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인과 논증에서만 등장하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걸 동질성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제외한 나머지 성질들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동질성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지금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흡연 여부거든요.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흡연 여부를 얘기하는 이 성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한쪽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한쪽은 성명 공장의 노동자라고 하는 거 너무 차이가 크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흡연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성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사할수록 이 논증은 더 강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과 논증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가설 연역법을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연습 문제 1번 볼까요? 전제와 결론을 확인해서 논증을 구성한 다음에 이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뒤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지난 여름에 뭐 일기예보 듣고 휴가를 떠났다가 낭패를 봤네요. 그래서 이 민우는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구라청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제 결론은 여러분이 충분히 구성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표본의 크기가 한 번이잖아요. 이게. 작아도 너무 작죠. 2008년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건강권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그 광우병 검사를 전체 이제 마리수에 비하면 0.1%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뭐 작아도 너무 작은 그 검사 비율인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표본의 크기가 1회예요. 그런데 늘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특히 이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가보시면 이 논리적 추리의 방법이 다른 하나는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이 1번, 2번, 3번, 5번을 보시면은요, 이거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모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납적 일반화 중에서도 보편적 일반화 논증인 걸 알 수가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약 3대 1이죠. 아유, 맨델이야 뭐 대단하죠. 사실 동시대에 이 다윈이 이 맨델을 알지 못했고 이 사람의 연구를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이 됐지만, 아마도 미리 알았으면은 이러한 어떤 정말 그 폐연형이 아닌 유전자형에 대한 이해도 가졌을 텐데 뭐 그렇지는 못했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통계적 일반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나적 일반화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4번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귀납적 일반화 논증인데, 4번은 뭐냐 그러면 이 케플러, 그렇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는 여전히 이 천구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자연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케플러는 이거 화성 전쟁이라고 하는데 6년입니다. 자그마치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밝혀냈는데, 왜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웠냐 그러면, 그 천체 운동은 원운동이어야 하고 그 원운동이 완전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의 오랜 전통이에요. 거의 2000년을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으로 계산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하이퍼서시스 해가지고 H로 하죠. H이면 P. 그러므로 P. 그러므로 H. 이거 훅 후권 긍정 논증이고, 그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이거. 하지만
연역 논증으로는 이거는 부당한 논증이지만 귀납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논증이에요. 합당한 논증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가설, 연역법, 가설, 추리 그래요. 그래서 이제 케플러가 화성의 궤도를 타원이라고 가정해 놓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P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P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결국 이것이 이제 화성의 궤도는 이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케플러 제1법칙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고 가설 추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78쪽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드린 대로 제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다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제 그 학습 능력을 더 배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3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사회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은요, 결국에 큰 콩과 작은 콩의 크기가 이제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중간쯤에 보면 큰 콩의 씨앗에서 생산된 콩은 전체 평균보다는 크지만 원래 씨앗보다는 작다. 그리고 작은 콩의 씨앗에서 생산된 콩은 전체의 평균보다는 작지만 원래의 씨앗보다는 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콩과 작은 콩의 크기가 비슷해지겠죠. 네. 이런 실험 결과를 사회 현상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이게 유비 논증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유사성의 근거에서 이런 논증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게.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살펴봤지만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다윈주의자죠. 이 사람은 인종주의와 우생학의 원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이 사람이 사회 현상에 그 적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제국주의 논리를 옹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결과를 사회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1번 사회 집단의 속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적이 되지가 않죠. 유사해지죠. 예. 그리고 국가 간 빈부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결국 큰 콩과 작은 콩은 크기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는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난해지겠지만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지는 않죠. 기업의 2세 경영인은 창업주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유해지겠지만 여기 지금 나오지만 평균보다는 크지만 원래 씨앗보다는 작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해지겠지만 창업주보다 부유해지지는 않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큰 콩에서 생산된 콩은 전체 평균보다는 크잖아요. 원래 씨앗보다는 작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번 보면은 뭐 이거 너무나 자주 나오는 그러한 논증인데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는 하나의 큰 기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 데카르트의 어떤 기계론, 정말 엄청난 기계죠. 근데 이렇게 수단이 목적에 맞게 교묘히 적용되어 있는 이런 세계의 모습은 인간이 만들어낸 정밀한 기계 장치와 유사해 보인다. 세계나 어떤 기계나 이런 유사성. 그러니까 세계를 만든 신이 존재하고 신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유비 논증을 전개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3번을 보시면요. 인간이 만든 기계장치와 이 세계 사이에 어떤 중요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논증을 약화시키죠. 여러분 유비 논증의 특징이 뭡니까? 유사성이 강화될수록 논증도 강화돼요. 비유사성이 증가하면
논증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적 차이가 있다, 비유사성, 차이성,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논증이 약화되죠. 그리고 4번은 그 일부 전제의 신뢰성이 약화된다. 시옷입니다. 시옷. 5번은 보면은 모두 참이라 하더라도 전제가 결론은 거짓일 수 있죠. 왜? 유비 논증은 무슨 논증입니까? 귀납 논증의 한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귀납 논증의 속성으로서 여기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은요, 여기도 지금 라스베가스에 쌍둥이 카지노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뭐 방문했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B에 가서도 비슷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어요. 유비 논증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유비 논증은 몇 번이냐, 여러분이 보면은 2번에 보면 또 시계 나오네요. 시계와 세계는 정교하고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지금 비교 대상인 시계와 세계가 유사성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계도 설계자인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의 근거에서 이런 공통성질, 비교 대상들의 공통성질의 근거에서 다른 유사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점도. 그러니까 이제 5번은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 그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할 것이다. 통계적 3단 논증이죠. 증거집합의 성질로부터 증거집합에 속해 있는 개체의 성질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통계 3단 논증입니다. 3번은 뭐죠? 모두가 결혼한다, 서로 사랑한다, 결혼할 것이다. 연역 논증입니다. 전제가 참이란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4번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우리 보자마자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이러한 논증을 우리가 귀납적 일반화라고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거는 뭐 대략 52% 이런 식으로 결론이 통계 진술이 들어있으니까 귀납적 일반화 중에서도 통계적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5번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5번이 귀류법이에요.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순에 의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것과 모순되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의 참을 입증하는 그러한 방식이 귀류법인데, 인류가 위대하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A라고 해보자고요. 만약 그 말이 옳다면 그랬으니까 뭡니까? not A라면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B. 그래서 not A이면 B. 그러나 전쟁에 쓰고 있대요. 뭡니까? not A이면 B, not B.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권 부정 논증이에요. 타당한 논증이죠.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부정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not A에서 A가 나오니까. 그럼으로써 자신의 부정을 모순을 통한 증명의 방법으로서 이제 귀류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 6번은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아예 따로 좀 드렸어요. 같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제 6번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2009년도 리트 시험 있죠. 리트 시험 예비 시험의 8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5번이 있는데 이 5번이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예 제가 새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학습 자료로 드렸으니까 그걸 출력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추론 형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당신은 소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소수자나 당신이나 우린 다 뭐다?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고귀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들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소수자와 당신은 비슷한 존재다라고 하는 유비 논증이죠. 예, 그 유사성에 근거해서 이러한 주장의 결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놓고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뜨거운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유비논증으로 이루어져 유비논증이 몇 번이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2번 보세요. 여기 그 남태평양 원주민들 그 액땜을 우리도 소금을 뿌려서 액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복조리가 있듯이 그들도 복을 부르는 상징물이 있겠죠.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해서 액땜이라는 공통 성질이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복조리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복을 부르는 상징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유비에 근거한 논증이죠. 유비 논증. 그래서 지금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듯이 통계적 3단 논법이에요. 그리고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가설 연역법이죠. 여러분 이걸 해보시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면 그러니까 A이면 B다. 그 다음에 B다. 그러므로 A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후권 긍정 오류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연역적으로 오류이지만 가설 연역법이라고 해서 가설 추리 아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귀납 논증의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귀납적 관점에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은 아까 했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귀류법이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후권 부정 논증을 통한 그러한 귀류법입니다. 5번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5번을 제가 이제 제대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누구든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이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 친절, 좋아함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이면 B 이런 식의 연쇄 논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다 그러면 C이면 D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은 늘 친절할 수 있다. D이면 A. 그러므로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언제나 환영받는다. 이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늘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이면 B라고 하는 거죠. 이건 타당한 연쇄 논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A이면 B, C이면 D, D이면 A, 그러므로 C이면 B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조금 잘못돼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새로 좀 타이핑을 해서 나눠드렸고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7번에 다음 중 귀납 논증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면은 1번은 뭡니까? 이것은 통계적 3단 논법이죠. 2번은 뭡니까? 따라서 노인들은 모두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보편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3번은요. 타당한 연역 논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옳다라고 하잖아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4번은 통계적 3단 논법이죠. 네. 거의 모두가 대부분이 1등급 참다래다. 이번에 꺼낼 참다래는 이 상자 안에 있다.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꺼낼 참다래도 1등급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거 집단의 성질로부터 거기에 속하 있는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그러한 통계적 3단 논법이고 5번은 그냥 이제 귀납 논증입니다. 이게 여기서 미술관에 다녀온 것이 분명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동생이 신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귀납 논증이 아닌 것은 3번이죠. 이건 단순 귀납입니다. 5번은 3번이 지금 이제 그 타당한 연역 논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8번하고 9번, 10번, 11번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서 저한테 이제 한번 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여러분한테 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제가 나눠드렸던 그 퀴즈가 있습니다. 1차 퀴즈. 정답을 빨리빨리 확인하고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퀴즈 1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건데 IMF 이후 아직도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아서 이게 전제예요. 경제가 불안하다가 결론입니다. 그렇죠. 왜 경제가 불안하냐?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제지시어 결론지시어 없어도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후 맥락을 통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실 수 있냐, 이거 좀 어려운 문제고요. 2번은 중간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어제 그와 함께 사전 납사차 진안 죽도를 방문했다. 네, 정열입 선생님 어떤 기초국사죠.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3번은 이건 제가 한번 바꿔서 만들어 봤는데 방탄소년단의 멤버는 모두 9명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2명 이상이다. 이거 연역일까요? 귀납일까요? 여러분이 이거 무슨 9명이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제가 참이라면, 참일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그렇죠. 연역입니다. 타당해요? 문제는 뭐냐? 건전하냐라는 거죠.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고, 4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발견된 100%의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100%나 모든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연역이고 타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100%의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알비노 까마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 5번은 뭐죠? 표지판.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귀납 논증이죠. 표지판이 잘못됐거나 엉뚱한 곳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그 오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번은 참이고 7번은 거짓이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8번은 정권 긍정식으로 타당합니다. 9번은 전권 부정식으로 부당하고요. 10번은 어떻습니까? 이거 타당한데요. A 또는 C, C이면 not B, B, not C, A 이렇죠.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연역 논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확인만 해드려도 뭐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논증에서 가정된 전제나 결론을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8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나는 이 교과목에서 B 이상의 등급을 받았어야 했어. 나는 정말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가정된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성적평가에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텐데, 10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권 긍정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A면 B, A다 그러므로 B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된 전제는 만약 핵전쟁 때 민간인들이 보호될 수 없다면 민방위 훈련은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논증 구조 분석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할 때는 불필요한 내용들, 정의라든가 부연 설명, 여러분 여기에서 1번은 정의죠. 이타적이라는 것에. 4번은 뭡니까?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3번하고 5번이 결합해서 6번을 지지하고, 이게 결론입니다. 부속 결론이냐 주전제, 최종 결론, 주결론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5번이 6번, 6번이 2번, 나머지 4번은 부연 설명, 1번은 정의, 이런 것들은 다 군더더기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증 구조도 그리기 위해서 배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